그 소상품 어떤 건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를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오잖아요. 네. 남나요? 이게 남을 수가 있는 건가? 아직도 벽돌 받는 분들 존재하거든요. 그렇죠. 그놈의 벽돌. 네,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장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번호가 없는 번호더라고. 주소지를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 농지, 택배 박스를 열었는데 바퀴벌레들이 후루룩 나오더래요. 택배 박스에서. 어우. 안녕하세요.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.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. 북경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다 일단 북경 사무실로 보내요. 네네. 짜잘한 상품들 갖다가 이만한 상자에 하나 넣어가지고 네. 다 패킹한 다음에 성도로 이렇게 보내면 총 가격 합이 인민폐 1,000위안만 안 넘게 하면 책임져 주겠다. 150불. 그래서 사실 뭐 면세한 돈은 400불인데 그들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1,000위안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보통 타오바오나 핀두어도로 사면 그 제품 리스트까지 나오니까 네네. 그런 것까지 근거까지 같이 보내주면 걔네들이 1,000위안 정도에서 딱 해가지고는 한번 보내주거든요. 제가 10kg 근데 200원이 조금 넘어요.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이에요. 본격적으로. 네네. 남나요? 이게 남을 수가 있는 건가? 알리익스프레스나 네네. 타오바오 직구 같은 거 보면 그 소상품 어떤 건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를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오잖아요. 네네. 그게 어떻게 남지? 저희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.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물류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양을 도달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 계약 일종의 다 자격. 있어요. 네,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안 되더라도 이번 달에 만약에 이 물량을 넘기려면 뭐 해야 되는 그런 예. 필수적인 양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카고를 채우는 거죠. 그냥. 그렇죠. 그죠?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컨테이너 베이스로 몇 개 컨테이너를 진행을 할 때 그 계약돼서 받아야 되는 물량이 이만큼이 있으면 그거 나머지 공간을 그런 작은 소포장들로 채워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왜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네네.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들도 제 방법으로 여러 군데 다 모아가지고 네네. 한 컨테이너를 채운다든가 한 카고를 딱 채우니까 그렇죠. 이런 가격이 가능한데 이들은 계속 스테디하게 네네. 막 다양한 곳에서 여러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그냥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리스트업만 하면 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원래 남는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곳에서 오는 것들 한 번에 다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남는 그러니까 이윤의 공간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. 잖아요, 그죠?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컨테이너 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할 거예요. 예. 그리고 부가적으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는 공간에 채워 넣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한 건에 뭐 100원만 받아도 100원이 남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논리 박리담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. 그걸 갖다가 이제 극대화 활용했다. 네. 그런 형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다음에 이것도 뭐 어떻게든 한중간에 신속 통관 제도에서 오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 존들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. 요새는 예. 뭐 그 비관세 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통관도 되게 빠르고 자유롭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처럼 지금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스마트한 중국 제품 직구인가요?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분이 있는 배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 가능한 사무실이니까 제 사무실이니까 인 것 같고 예, 예.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 찾은 배대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예. 그 업체를 통해서 배대지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벽돌 받는 분들 존재하거든요. 그렇죠. 그놈의 벽돌. 네. 벽돌. 그리고 예. 최근에 보면은 막 쿠팡이나 이런 데도 중국 공장들이 직접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. 해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제품을 올리는. 근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을 저희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장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번호가 없는 번호더라고요. 그리고 그 공장 자체도 주소지를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 농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 주소나 막 입력을 해놓고 아무 전화번호나 입력을 한 판매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님 같은 경우가 아니고 나서는 사실은 그 실질적인 제품이나 속도, 배송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존재는 하죠. 그렇게요. 내가 이게 재미가 되면 나 이거 또 사업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더 키울 수도 있잖아. 내가 갑자기 이게 재미되면 물류가 발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사기 같은 경우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예. 알리바바나 그 플랫폼사들도 연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많이 투자해서 뭐 페이를 활용해서 하면 최근에 그거를 한번 뭐 기사인가 아무튼 어디서 본 것 같은데
택배박스를 열었는데 바퀴벌레들이 후루룩 나오더래요. 택배박스에서. 어우,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어우. 이제 또 광주나 이런 더운 지방 같은 경우 한국으로 온 해외 택배예요? 그렇죠. 아, 그걸 넣진 않았겠지. 넣진 않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지가 무럭무럭 자랐어요. 부화돼가지고 막 그 오는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는. 근데 사실은 중국 공장들에서는 하나하나 워낙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QC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들잖아요.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벌레들이 들어갔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악을 해서 막 캡처해서 올려놓은 그런 기사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.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선진화된 지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뭐 더 선진화되면은 각 산업별로 이제 분개가 된다고 하잖아요, 영역이. 예. 유통이 지금 사실은 물류 쪽하고 좀 많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유통의 최강자가 누구인가를 손꼽을 때 뭐 롯데나 이런 기존 전통 강자들이 있다고 치면 최근에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투자받은 대부분의 자금을 거의 다 유통 쪽이나 창고 쪽으로 이제 거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일 빠르게 창고 구축하는 시스템이나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로컬이나 뭐 글로벌 다 떠나서 물류 쪽하고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점점 더 깊이가 있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기사에 보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뭐 미국이 S&P부터 해갖고 막 지금 막 선전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.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. 근데 지금의 어떤 그 미국 대표는 팡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주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닷컴 버블 때는 실제적으로 저는 몰랐는데 M&A 비용도 일종의 R&D 비용에 속하나 봐요. 그때는 대부분이 10% 이하였대요. 근데 지금 그 뭐 페북이나 무슨 아마존이나 애플 이들의 그 R&D 비용이 30% 가까이 든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물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이 물류도 지금 점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차이니아오나 네네. 슝펑 같은 데를 갖고 막 거의 막 다시 대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합종 연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. 최근에 이제 찡동 같은 경우에도 찡동이 자체적으로 그 투자한 물류회사 거를 쓰지 않는 셀러들은 약간 퇴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알리바바는 또 다른 물류 회사 쪽에다가 예, 투자를 예.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물류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려면 물류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추세인 것 같아요. 사실 쿠팡도 어떻게 보면 물류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뭐 네이버도 이제 그 신선식품 네. 배송하고 무슨 물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곧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대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튼 오늘까지 그 좋은 말씀해주신 김명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위촉